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생을 결정지을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 무대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혹은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슛을 날려야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몇 달을 준비한 최종 면접장 문고리를 잡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갑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시야는 터널처럼 좁아지죠. 자, 이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되뇌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침착해, 제발, 진정해, 떨지 마.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긴장은 나쁜 것이고 평정심만이 정답이라고요. 떨리는 건 내가 약하다는 증거고, 이 떨림을 멈추지 못하면 나는 실패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마인드 컨트롤의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진정하려는 노력이, 그 떨림을 억누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여러분을 더 깊은 실패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면요.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흔히 멘탈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사실은 타고난 성격이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철저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자 누구나 훈련을 통해 장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원래 유리멘탈이야, 난 소심해서 큰일을 못해라며 자책하고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습니다. 하지만 최신 심리학과 뇌과학의 방대한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들은 서점 가판대에 깔린 뜬구름 잡는 자기계발서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 그리고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연구소에서 엄격한 통제 변인과 무작위 대조군 실험,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한 메타 분석을 통해 검증해낸 차가운 과학적 팩트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전쟁부터 스마트폰이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바보로 만드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동기부여 영상만 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선택인지까지,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그야말로 강철 멘탈로 개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설계도를 펼쳐보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상황부터 해결해 봅시다. 바로 압박감입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직전, 심장이 쿵쿵대고 입이 바짝 마르는 그 불쾌한 느낌,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는 이걸 불안이라고 부르고 없애야 할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며 진정해를 주문처럼 외웁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앨리슨 우드 브룩스 교수와 로체스터 대학의 제이미슨 교수팀의 연구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하는 등 스트레스를 극도로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흔히 하던 대로 진정해, 침착해라고 말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도록 지시했습니다. 반면 다른 그룹에게는 전혀 엉뚱한 지시를 내렸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흥분된다. 나는 신난다. 라고 말하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자신의 감정을 흥분으로 재정의한 그룹이 침착하려고 노력한 그룹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 불렀고, 연설에서도 청중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불안과 흥분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두 감정 모두 신장 박동이 빨라지고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땀이 납니다. 우리 뇌의 원시적인 부분인 편도체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셔러스닥.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전두엽, 즉 이성이 개입해서 이건 불안이야 라고 해석하는 순간 우리 몸은 위협 반응 모드로 돌입합니다. 혈관은 수축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며 오직 생존을 위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머리는 굳고 실수가 나오죠. 하지만 똑같은 신체 반응을 두고 오, 심장이 뛰네. 내 몸이 싸울 준비를 마쳤구나. 이건 흥분이야 라고 해석하면 이것은 도전 반응으로 바뀝니다. 혈관은 확장되고 뇌와 근육에 산소가 펑펑 공급됩니다. 마치 프로 운동선수가 경기 직전 웜업을 끝냈을 때와 같은 최상의 전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이미슨 교수의 후속 연구에서도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반응은 당신의 성적을 높여주는 에너지 원입니다 라고 교육했을 때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즉 멘탈 관리의 첫 번째 핵심은 떨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떨림의 이름표를 바꾸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겁을 먹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막 엔진 예열을 마치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터져버린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사에게 억울하게 깨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올라오는 화와 슬픔 같은 것들 말이죠. 보통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꾹 참거나 아니면 확 터트려 버리거나.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크로스 교수는 1998년 발표한 기념비적인 연구들을 통해 감정 조절의 골든타임을 제시했습니다. 크로스 교수는 감정 조절 전략을 크게 재평가와 억제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억제는 이미 감정이 올라왔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어른스럽다고 칭찬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억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뇌와 신체 내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교감신경계가 미친 듯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치솟았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억누르는데 뇌의 인지 자원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정작 상대방의 말이나 상황을 기억할 용량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멘탈을 잡으려다 일머리를 잃어버리는 꼴이죠. 반면 감정이 완전히 발생하기 전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재평가 전략을 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운전자가 끼어들었을 때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순간 멈춰서 저 사람은 지금 화장실이 아주 급한가 보군. 바지에 실례하기 직전인가 봐 라고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혹은 다르게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편도체가 반응하기도 전에 상황이 종료됩니다. 부정적 감정 자체가 덜 생성되고 뇌의 자원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즉,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순식간에 갈아 끼우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깔아도 하드웨어가 고장나면 컴퓨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 기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멘탈을 담는 그릇, 즉 몸의 상태가 엉망이라면 천하의 어떤 마인드셋 기술도 먹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근 연구들이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자주 무시하는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수면, 운동,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잠을 푹 자야 한다는 말 너무 뻔하게 들으시나요? 하지만 2024년, 2025년 최신 연구들은 단순히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수면 규칙선입니다. 리 교수팀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한 사람들은 아무리 총 수면 시간이 길더라도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평일엔 4시간 자고 주말엔 12시간 자는 식의 패턴은 뇌 입장에서 매주 시차 적응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사회적 시차라고도 부르죠. 불규칙한 수면은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폭발하고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멘탈을 잡고 싶다면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보다 매일 30분 일찍 그리고 반드시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이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처방입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운동하러 나가는 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죠. 하지만 슈크 등의 2016년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약물 치료와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정신적 치료 효과를 가집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즉 BDNF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스트레스로 인해 쪼그라들고 손상된 뇌세포를 다시 살려내고 연결하는 일종의 뇌 비료 역할을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운동을 해야지가 아니라 기분이 거지 같으니까 뇌를 고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운동은 멘탈을 위한 가장 확실한 생물학적 보험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멘탈을 좀먹는 가장 강력한 주범, 스마트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워드 교수팀이 2017년에 발표한 일명 브레인 드레인 실험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인지 과제를 시켰는데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주머니나 가방에, 세 번째 그룹은 아예 다른 방에 두게 했습니다. 모든 폰은 무음이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폰이 눈에 보이는 책상 위에 있었던 그룹의 인지 능력이 가장 처참하게 낮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은 그룹도 다른 방에 둔 그룹보다 낮았죠. 왜일까요?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저기에 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림이 올까봐 신경 쓰거나 폰을 만지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는데 뇌 용량의 상당 부분을 할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폰이 시야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이미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그만큼 멘탈의 방어력과 집중력은 약해집니다. 멘탈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상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거나 아예 다른 방에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즉각적으로 가용 가능한 자원을 회복합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까지 정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려고 누우면 찾아오는 불청객, 생각 때문이죠. 난 왜 이 모양이지? 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 심리학 용어로는 반추라고 합니다. 예일 대학의 놀렌 호크 세마 교수의 연구들은 이 반추야말로 우울증과 불안을 지속시키는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깊은 생각에 잠기지만 사실 그것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감정의 늪에 더 깊이 빠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상태에서의 뇌는 긍정적인 기억이나 해결책에 접근하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부정적인 데이터만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여기서 행동 활성화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에커스 등의 2014년 메타 분석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동기가 생겨야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순서가 틀렸습니다. 뇌의 보상중추인 측좌핵은 행동을 시작해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즉 행동이 먼저고 동기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안추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방에 앉아 왜 이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든 산책을 하든 아니면 그냥 제자리 뛰기를 하든 주의를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막을 땐 행동으로 생각을 뭉개버려야 합니다. 5분만 청소하자고 시작했다가 방 전체를 치우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뇌의 작동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난 의지박약이야 라고 자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작심삼일이 특기라고요. 하지만 습관 형성의 세계적 권위자 웬디 우드 교수와 골비처 교수의 연구를 보면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의지력을 무한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골비처 교수는 구체적인 의도, 일명 if, then 계획이 목표 달성률을 비약적으로 높인다는 것을 수많은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운동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건 뇌에게 아무런 명령어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죠. 대신 만약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그러면 바로 운동화로 갈아 신는다. 만약 상사가 화를 내면 그러면 마음속으로 팝콘을 먹으며 구경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행동의 방아쇠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상황이 닥치면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랄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행동이 완전히 자동화된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 실패했다고 역시 난 안 돼 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뇌에 회로가 깔리는 공사기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멘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66일간의 꾸준한 벽돌 쌓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까요? 강철 멘탈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금수저 같은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을 운영하는 매뉴얼을 알고 그것을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뛸 땐 진정해 대신 나는 흥분했다. 해보자 라고 외치십시오. 위협을 도전으로 바꾸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땐 억누르지 말고 상황을 재해석하십시오. 제3자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유머를 섞어 프레임을 빗으세요. 멘탈의 기초 체력인 수면의 규칙성을 목숨처럼 지키고 스마트폰을 눈앞에서 치우며 뇌를 위해 땀을 흘리십시오. 생각이 꼬리를 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의지력을 탓하는 대신 if, then 이라는 알고리즘을 당신의 일상 곳곳에 심으십시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 아는 이야기네 하고 넘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부터 당장 잠드는 시간을 고정하고 스마트폰을 서랍에 놓고 긴장되는 순간에 주먹을 쥐며 신난다 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차이가 1년 뒤, 10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한다는 뜻이죠.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는 물리적으로 변합니다. 약한 멘탈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당신이 뇌를 사용하는 방식을 몰랐거나 잘못된 습관을 반복해 왔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설계도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당신의 멘탈을 재건축하는 것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압박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기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